요즘 이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이혼을 하더니 배우자에게 재산을 대부분 넘겨주고 정작 본인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혼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이혼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영석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주제, 바로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이 사회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이혼을 하더니 배우자에게 재산을 대부분 넘겨주고 정작 본인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죠.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정당한 이혼 재산 분할인데 채권자가 사회행위라며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 분할과 사회행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핵심 쟁점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 재산 분할이 사회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민법 839조의 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건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혼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A가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부 B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줬습니다. 이러면 채권자들은 A에게서 회수할 재산이 없어지죠. 대법원은 재산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액수나 방법이 부부의 실질적 기여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사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당한 기여도 범위 내의 재산분할은 사회행위가 아니지만 과도하게 재산을 넘긴 부분은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정당한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사행위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데 과도한 재산 분할을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혼인 중 남편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대부분 넘기는 경우죠. 다만 과거에 비하면 혼인 기간이나 자녀 양육이나 가사의 부담 등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많이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남편이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할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거액의 재산 분할을 한 경우입니다. 이미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이혼 시기가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시작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갑자기 이혼하는 경우 정말 재산 분할이 맞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형식적인 이혼인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만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입니다. 판례는 보통 혼인 기간에 따라서 50대 50을 기본으로 보지만 70대 30, 80대 20까지도 재산분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대 0이거나 90대 10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정당한 재산분할을 넘는 재산분할로서 사행위라고 볼 여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실질적 기여도를 따집니다. 기여도는 단순한 경제적 기여만이 아닙니다.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50% 또는 그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형성 시기와 방법을 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인지를 구분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도 더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셋째, 재산 분할의 비율을 봅니다. 판례는 통상 40대 60에서 60대 40 정도를 정당한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70대 30도 가능하지만 90대 10이나 100대 0은 더욱 엄격하게 사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채무 발생 시기를 봅니다. 채무가 이혼 전부터 있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가 전적으로 이혼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을 사회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겠죠. 다섯째, 재산 분할 후 채무자의 자녀 재산을 봅니다. 재산 분할 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남아있다면 애초부터 사회행위가 아니겠죠. 하지만 재산 분할로 거의 빈털터리가 됐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법원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재산 분할이 정당한지는 재산 분할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살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네, 재산 분할의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의 협의입니다. 부부가 협의해서 재산 분할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어서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보다는 전체 재산이나 기여도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처분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의 재산 분할 조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체 재산이나 기여도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조정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 내용이 과도하다면 역시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분할 판결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요. 법원이 판단한 내용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법원의 판결이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과도하다면 그 초과 부분은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 재산이나 기여도 등을 자료를 보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므로 사회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연히 협의 분할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협의 이혼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사 없이 부부가 정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전체 재산의 내역이나 기여도부터 쌍방이 다퉈야 하므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즉 재산 분할을 받은 배우자의 악의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먼저 악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악의란 재산 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사회 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즉 반대 입증이 없으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 관계가 어떠했는지, 재산 분할이 과다한 것인지 아닌지 등의 쟁점이 중요하게 다퉈지며 배우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채무 초과 여부를 몰랐다고 다툰다고 하여 바로 배우자가 승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사회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 초과가 되는 경우 등의 사회행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반면 재산 분할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자체가 원래의 몫을 찾아온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지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 분할로서도 과다해야 사회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 분할의 사회행위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로서 과다한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회행위로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전부 취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기여도 범위는 인정하고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재산을 아내에게 전부 넘겼는데 법원이 아내의 정당한 기여도를 30%로 본다면 나머지 70%인 7억 원 부분만 사회행위로 취소됩니다. 둘째, 취소된 부분은 원상 회복됩니다. 부동산이라면 다시 남편 명의로 돌아오고 금전이라면 반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직접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셋째, 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압류하고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만약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았다면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 전득자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득자가 선이라면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채권자가 승소해도 100% 회수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있고 재산의 가치도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또한 소송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심에서 1년 이상, 항소심까지 가면 2, 3년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저는 배우자를 대리한 경험도 있는데요. 피고 측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 본인의 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수록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원했을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자녀들의 증언이나 계좌 내역, 증인신문, 사진, 메시지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형성에 배우자, 즉 자신의 기여가 컸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자금이 투입됐거나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50% 이상의 분할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가 재산 분할 이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행위는 채권 발생 당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재산 분할 당시에는 채무가 없었다면 사회행위가 아닙니다. 넷째,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어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행위가 아니라거나 해당 재산이 피담보 채무가 더 커서 애초부터 적극 재산이 아니어서 사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가능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사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제적 기간, 즉 원고가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를 재산 분할 시점인 협의 아니면 판결 아니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재산 분할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마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실무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사실과 날짜를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분할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재산 분할 협의서,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입증하는 차용증, 판결문, 독촉장 등, 재산의 시가 자료인 감정평가서나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그리고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 자료. 둘째, 기여도 산정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실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 등을 꼼꼼히 조사하세요. 셋째,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소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안 날로부터 1년, 재산 분할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넷째, 원고의 입장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고려하세요. 소송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또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세요. 소송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사회행위는 가사 영역과 민사 영역이 복합된 영역이라 매우 복잡합니다.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과 사회행위 취소의 경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정당한 기여도 범위 내의 재산 분할은 보호받지만 과도한 재산 분할은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로서 상당한지에 대해서는 재산의 목록, 기여도 등 입증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채무자와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기여도 입증이 핵심입니다.